기존의 기성품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 일정을 어떻게 진행해 왔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흐름도와 저희 그 시각화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연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98줄 걸프쇼가 너무 좋아 98줄 걸프쇼는 재밌어요 성대의 신들리 높이 김태균 학원을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심때였어요. 파이썬에 허우적거리다가 맞이한 점심시간이라서 더욱 소중하고 반가웠죠. 학원을 나서서 네이버 지도를 켰어요. 김밥에 라면이 땡기는 날이라서 곧바로 네이버 지도를 켜고 분식집을 검색했어요. 5곳 정도 검색이 뜨길래 메뉴판도 보고 위치도 보고 별점도 왔어요. 좋은 리뷰가 있으면 꼭 안 좋은 리뷰도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됐지만 사진이 맛있게 찍혀 있는 곳이 있길래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갔죠. 도착해서 라면을 후 불면서 시계를 보니까 벌써 30분이더라고요. 초행길이라 몰랐는데 식당이 은근 먼 곳에 있었어요. 맛은 뭐 그냥 보통이었고요. 다 먹고 나니까 한 50분 조금 안 됐더라고요. 식당은 나와서 커피 테이크아웃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늦을까 봐,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그냥 편의점에 들러서 커피 하나를 사서 나오니까 이런 수업 시작이 5분밖에 안 남은 거 있죠.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걷듯이 뛰듯이 해서 겨우겨우 수업에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제게 남은 건 더부룩한 배와 겨드랑이의 땀뿐이었어요. 그렇게 오후 첫 수업은 부채질과 트름으로 점철됐죠. 네, 안타까우면서도 공감되는 사연이었는데요. 이처럼 저희는 점심이라는 엄청난 인생의 과제에서 선택이라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쵸? 때로는 아무 생각이 없기도 하고 고민이 너무 많아서 선택 장애가 오기도 하죠. 네,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머리 아픈 고민이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으로 되돌아가 보면 저희는 맵을 켜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안 땡기는 메뉴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리뷰를 보니 위생이 별로라고 하니까 패스하죠.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하니까 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같이 먹어야 될 사람을 생각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음식은 다음에 혼자 가는 걸로 생각을 하죠. 식당 사진하고 음식 사진은 괜찮아 보이는데 평점이 3점대 초반이라고 하네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벌써 10분이 흘렀어요. 네, 저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이 겪으시는 검색의 불편함과 날아가 버린 귀중한 점심시간,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고민인데 그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추천 메뉴를 손쉽게 슬랙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플레이데이터 교육생을 위한 학원 근처 식당 추천입니다. 플레이데이터 교육생에 의한 식당 추천이고요. 플레이데이터 교육생의 식당 추천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에 의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손쉽게 슬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틀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대략적인 기능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과 담당을 선정하고 샘플링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기능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간략하게 테스트해 보았고요. 언급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크게 전처리, 후처리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끝으로는 테스트와 디버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이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맛집 솔루션이라는 아이디어를 확정하고, 두 번째로 그에 수반하는 그리고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슬랙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3명의 담당자가 크롤링 전처리를 맡아서 각각 상호, 메뉴, 주소, 평점, 리뷰, URL 등을 크롤링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전처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5가지 메뉴에 5가지 메뉴에 근간 식당을 추천하는 코드를 작성하였고, 끝으로 발표 준비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서 코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백업 및 기능 향상을 위해서 전반에 걸쳐서 GitHub와 그리고 엑셀의 달력을 만들어서 일정을 조율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겪게 될 경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준에 맞춰 5가지 메뉴를 골라서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식당으로 가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걸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패키지와 아이디 그리고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잠깐 보자면 여러분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썼던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해서 콜앱 그리고 크롤링에는 뷰티풀 숲 그리고 셀레늄을 많이 썼습니다. 흐름도를 보고 가자면 크게 전처리 1, 2 그리고 후처리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전처리 1 부분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식당 URL이 있는가입니다. 식당 URL이 있다면 크롤링 가능하지만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식당의 정보를 계속해서 크롤링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했고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계속 확인과 크롤링 작업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전처리 과정에서 앞서 크롤링했던 URL을 기반으로 해서 크롤링을 합니다. 별점과 리뷰를 말이죠. 그리고 후처리에서는 전처리에서 전처리를 통해서 모인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를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잠깐만요. 네, 신호 지금 눌렀거든요. 체크 좀 해주세요. 10분에 한다고 그러더니만 그냥 멍 때리면서 보다 보니까 13분 됐네요. 네 13분이네요. 네, 눌러주세요. 모든 분들이 신호 출결이 끝나면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처리에서는요. 전처리를 통해서 모인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가져와서요. 네, 이게 해당 코드고 제 구글 드라이버에 들어있는 전처리 과정이 끝난 파일 정보가 여기 그 스프레드시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한식, 중식, 일식, 분식, 학원생 추천 메뉴를 추천 식당은 선정하고요. 지금은 한식
해당하는 코드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이슨 형식으로 시각화해서 슬랙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추후에 뭐 디버깅이라든지 유지 보수를 위해서 위와 같이 변수, 함수명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져온 거고요. 실제로는 정리한 걸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함께 공유하고 네,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요. 이게 제일 처음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뭐가 콘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뭐가 뭔지 잘 안 보이시죠? 네, 전혀 사용자 친화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진짜 데이터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프레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쉽게 좀 접할 수 있게 슬랙을 선택했지만 역시나 좀 갈 길이 멀어 보이죠. 뭔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피드백을 받고 수정 작업을 거쳐서 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개선이 되었다고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여기 있죠. 원하시는 식당 네, 을 누르시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앞서서 잠깐 보긴 했지만 실제로 코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전체적인 코드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덩어리별로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위에서 보신 그 패키지나 썼던 뭐 모듈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시트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데이터 프레임 모습인데 이거를 남겨둔 이유는 지금은 쓸 일이 없는데 남겨둔 이유는 전에 이런 모습, 이런 형태를 좀 잘 갖춰서 데이터 프레임 모습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다. 네, 안 된 모습이라서 남겨두었고요. 그리고 식당을 뽑아서 네, 그리고 슬랙으로 보내기 위한 과정과 그리고 아래는 제이슨 형태입니다. 지금 한번 돌려볼게요. 네, 지금 2시 18분 들어왔네요. 이렇게 5가지 식당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PPT로 한번 눌러볼까요? 예를 들면 하우 차이 한번 선택을 했다면 네, 이렇게 링크를 타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하면서 어려운 점 또한 없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처리 과정에서 특히 동적 페이지를 크롤링할 때 해당 페이지나 크롤링하려는 정보에 따라서 크롤링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막혀있는 경우겠죠. 이 경우 저희는 한 단계 낮은 버전으로 내려가서 이 크롤링 작업을 진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자동화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크롤링 하려고 하니 제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항목을 따로따로 나눠서 크롤링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에서는 다른 플랫폼과 연동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그리고 슬랙 같은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코랩과 슬랙을 연동하기 위해서 뭐 플랫폼에 적응해야 되고 또 연동하고 인증하는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느낀 점은 내가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그 기능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검색을 하다 보면 수많은 정보가 검색이 되고 이것도 괜찮은데 저것도 괜찮은데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물론 좋지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구글링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덧붙여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쉽고 빠른 길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옆길로 새면 안 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한계 또한 분명했는데요. 주변에 생각보다 식당이 많이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적다 보니까 맛집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식당이 많이 없다 보니까 메뉴별로 예를 들면 한중 일식을 나눴을 때 다양성이 더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지도 크롤링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처음 계획하기로는 저희 그 크롤링을 맡은 3명이서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다이닝 코드를 각각 맡아서 작업을 하기를 원했는데 시간적, 기술적 한계로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플랫폼에서만 정보를 가지고 왔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카카오맵, 다이닝 코드까지 크롤링을 해서 더 방대한 자료, 더 정확한 자료로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더 나아가 지금은 슬랙으로만 전달해드렸지만 욕심 같아서는 카카오로도 뭔가 그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공지능반의 오병훈이라고 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혹시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플레이데이터 학생이 아니라 다른 장소, 예를 들면 저기 어디 역 주변이라든지 그렇게도 혹시 응용이 가능할지, 아니면 응용이 가능 안 한다면 어떻게 응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응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크롤링을 담당하셨던 분들의 의지와 직결될 텐데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을 테고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시간적 문제가 되겠죠. 기술적인 문제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 지금 크롤링을 계속 그 장소마다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바운더리가 정해진다면 그 완벽히 100% 자동화는 아니지만 코드를 조금 수정하면 어느 정도 자동화를 통해서 정보들을 크롤링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당마다 크롤링을 다시 한다, 지역마다 크롤링을 다시 한다, 이 개념까지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없어요? 예, 저 인공지능반 조철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거를 저희가 쓸 수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 그 식사하시는 분들이 예, 저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데 예. 근데 주로 맨날 먹으러 가는 데가 뭐 송화 칼국수, 뭐 남도 식당, 뭐 예. 맨날 가는 데만 가는데 예, 이런 게 있으면은 예,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요청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아, 이 전 발표자와 함께 저희 슬랙을 잠깐 살펴봤죠. 네. 슬랙을 아까 그 기능들을 써보시기 위해서 아마 해당 채널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플랫폼이 슬랙에 있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에 들어오신다면 지금 현재는 4명의 멤버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해보셨죠? 채널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채널에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이 정보들을 단순히 보시고 클릭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채널에 들어온다가 되겠네요. 답변이 되었나요? 아, 그러면 채널을 들어가려면은 저기 URL을 제가 공유를 받으면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제가 초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초대를 받아주시면 또는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신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그러면은 제 이메일이나 이런 거는 따로 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초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 초대하거나 이게 슬랙 사용법을 잘 몰라서 다음에 이 부분 좀 더 알아보고 뭐 공유할 수 있다면 제가 따로 카톡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인공지능반의 문지연입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기존에 그러면 저희가 그 올려드렸던 데이터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리뷰의 수나 이런 거는 따로 추출하시진 않으셨죠? 아니요, 추출을 했습니다. 리뷰 그러면은 추출은 네. 말씀하세요. 아니. 리뷰 추출은 저희가 뭐 완벽히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리뷰를 추출하는 그 근거는 저희가 따로 세웠는데 첫 번째로는 최신 리뷰, 너무 과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최신 리뷰 위주로 그리고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리뷰 하나, 두 번째는 부정적인 리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리뷰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됩니다. 물론 리뷰가 없거나 뭐 하나밖에 없는 리뷰의 경우에는 그것밖에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리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객관화를 할 때 있어서 어떤 주관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주관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 만드시는 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넣으시는 건가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단히 뭐 이게 주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딱 보면 알잖아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긍정적인 리뷰냐, 부정적인 리뷰냐는 뭐 그냥 보시면 알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리고 자동화라고 함은 자동화는 없습니다. 자동화가 아니라 그 맨 최신 리뷰 위주로 가져오되 그리고 너무 좋은 것만 있다면 그때는 저희가 손을 봐서 부정적인 리뷰도 하나 넣고 아니면 너무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인 리뷰도 하나 끼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는 아니고 자동화, 수동화도 함께 포함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크롤링을 해 오셔서 그 중에서 이제 최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서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를 하는데 그때 이제 판단 요소는 그 만드신 분이 고르신다는 거죠, 결국에.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사항 있어요?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고 제가 중간에 그 단톡방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셔서 뭐 소정의 결과를 잘 내신 것 같아요. 그치? 뭐 이렇게 코드나 뭐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제가 봤는데 이 팀 자체가 열심히 하셨어요. 모든 그 팀원 자체들이 새벽에도 막 카톡하고 막 이러더라고. 진짜. 이렇게 아무튼 그렇고 결과에 해당하는 거 슬랙 연동도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유록이랑 통합된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누르는 거 좋아요. 누르는 거 좋은데 가끔 가다가는 검색을 했어 가지고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유록이 그 챗봇처럼 이제 걔한테 물어봐서 그쪽에 DB에 있으면은 그 정보 값들을 뿌려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천 외에도 내가 스스로 고객이 스스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환이처럼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거기를 그러면은 그 곳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쪽에 해당하는 플레이스랑 연동을 하셨어요. 이제 하셨고 네이버 쪽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혹시? 네이버에 아마 플레이스 댓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댓글에 해당하는 것 같다가 해시태그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들도 뽑아내시면 아마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의 서비스들 그렇죠? 생각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청하신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잘라가지고 또 이제 확대나 이런 것들도 잘 해서 좋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는 좋은데 뭐 표 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 이런 거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꼰대들은 그냥 표 형식에 해당하는 걸로 간트 차트로 보여주는 거를 더 선호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간단하게 잘 한 것 같고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슬랙에다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중식당에 지금 어디죠 이게? 하오차이? 그죠? 거기 이미지 하나 정도는 탑재가 돼야 유저들이 보고서 좀 끌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 이거 텍스트죠. 텍스트고 뭐 굵게 빨간색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읽지도 않아요. 유저들이. 해시태그로 형식을 조금 하나를 추가하시든가 아니면 이미지, 그죠? 그거랑 이거 주소 찍었을 때 그 지도 표시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동되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현재까지 우리 반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면은 정말 좋은 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생들이 막 입력받은 거는 우리 지금 우리 여기 이제 플레이데이터가 5반이 돌아가잖아요. 남부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공통으로 적게끔 하시고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뭐 설문조사 이런 거가 또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것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진짜 실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시면 혹은 이제 여기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에 해당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식당 정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죠? 그다음에 배달에 해당하는 이 근처에 이제 배달도 많이 되겠죠. 그래서 배달에 해당하는 그런 업체들도요. 조금 더 탑재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그지?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요즘 워낙에 배민이 떠가지고 배민을 능가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 중에 차별점이 우리 그죠? 플레이데이터에서에 해당하는 그 타깃을 다 하셨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고객들 자체가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해당하는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민에 해당하는 그런 그 UX적인 요소, 그지? 뭐 이렇게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가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사진 같은 거 있죠, 그지? 클릭했을 때 지도 연결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예를 들면 눌렀을 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음식점으로 가는 길 이런 서비스들, 그지? 예, 그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시면은 다음 주 준비하도록 할게요. 없나요? 자, 얘기 되셨나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주 준비하세요. 화면 내려주시고 다음 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준비가 끝나게 되면은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자, 다음 주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됐고. 자, 지금 17, 조금 쉬었다 갈게요. 지금 37분 다 됐는데 50분까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50분까지 쉬었다가.
준비되셨나요? 네, 하면 될까요? 아직이요. 다른 분들 오시면 2분 정도 전이니까는 자, 다른 분들 카메라 켜주시고요. 자,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저는 플레이데이터 남부 자율주행 수강생 신지환이고요.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번 주랑 그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PPT를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제가 한 프로젝트는 이미지를 통한 장소 정보 찾기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폰의 앨범 기능에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맵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약 2년 전에 구글과 애플에서 위치 정보 수집을 불법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어서 그렇다면은 이 위치 정보 없이도 이 장소 이미지만 가지고 장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설계는 다음과 같고요. 사용자가 이미지를 찍어서 웹상에서 전송을 하면은 서버에서 머신러닝을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출력을 해주고 그거를 웹상에서 그 결과를 내보내는 그러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성은 다음과 같고 총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서버를 플라스크를 써서 이 자체 라우팅 기능을 통해서 라우팅을 했고요. 그리고 포트 포워딩을 미리 해둔 제 서버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미지 전처리는 그 CLAH라는 기법과 그리고 모든 이미지의 크기를 다시 설정해주는 그러한 전처리를 했고, 트레인셋이 88,102장이었는데 2대1로 스플릿을 해서 다음과 같이 58,000장이랑 29,000장으로 구성을 해서 훈련을 했고요.
결과 라벨 개수는 1049입니다. 머신러닝은 저는 efficientnet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재조정 튜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단에서 앙상블 기법 중 저는 배깅이라는 기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처음 트레인셋이 아닌, 그러니까 트레인과 발리데이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테스트셋 37,900장으로 그 정확도를 구했을 때 98.63%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웹상에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출력 페이지에서 네이버 검색 기능을 좀 추가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전송했을 때 약 1초 이내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서버단에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실행 화면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파일 선택을 해서,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63 빌딩이겠죠. 그래서 63 빌딩 사진을 선택해서 제출을 하면은 63CT라고 이제 결과를 내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출력해주는 이러한 페이지입니다. 만약에 훈련되지 않은 범주의 사진이 입력인데, 제가 오타를 조금 했네요. 입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멘트를 좀 날려주면서 이 사진의 결과를 입력해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좀 코멘트를 4개 해놨습니다. 네, 차후 계획은 만약에 이러한 무의미한 사진을 넣었을 때나 분명 장소 데이터인데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좀 DB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더 쌓아가지고 그 유저한테 그 정보를 얻고 그걸 다시 트레인을 해가지고 좀 더 정밀한 모델을 좀 작성해 나가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현은 못했고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너무 대용량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번 훈련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모듈은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모듈을 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곳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 63 빌딩 사진을 저희 로컬에서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복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체 텍스트라고 하면서 좀 핵심 언어들을 출력을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머신러닝의 이제 기능이겠죠.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뭐 건물이고, 이 시계는 왜 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실외이고, 그리고 이게 좀 탑은 아니지만 좀 탑이라고 좀 이렇게 아웃풋을 냈는데, 저는 좀 제가 만든 이 기술이 사실은 좀 이러한 개념의 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곳에 접목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것은 뭐 이런 분류나 예측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웹이나 이제 스마트폰에서 웹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 웹으로 결과를 얻어야 하는 상황, 이런 곳에 좀 접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번에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 에어비앤비 그런 좀 것에 좀 접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곳에 좀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한 아직 그렇게 넓게 바라보질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을 해보고
좀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 남부의 그 문지연입니다. 그 구성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여기서 그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머신러닝에서 앙상블 기법 중에 배깅 쓰셨다고 하셨는데 배깅이 네. 결국에 그 잡아가지고 오차 계속 그 확인하면서 그 오차 다시 반영해가지고 그 최적화 진행하는 거잖아요. 아, 이 배깅이 뭐냐면은, 예, 예. 그러니까 좀 보팅, 그러니까 앙상블에는 보팅이랑 배깅이랑 부스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네네네. 사용한 이 배깅은 이제 저도 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 그러니까 모델, 이 M이 모델을 의미하고 모델 네. 1번과 네. 이 모델 2번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스코어들, 이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소프트맥스 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데 이 결과 이게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1049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결과 라벨이 1049니까 이거와 여기에 이 단들끼리 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과를 거기에서 가장 높은 어큐시가 나온 것을 결과로 내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배깅을 사용했고 저는 배깅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오차를 뭐 사실은 이게 또 오차를 줄인다면 줄이는 거겠지만 좀 이게 오버피팅을 좀 미연이라기보다는 오버피팅 과적합을 좀 줄이는 방식이죠. 제가 이해한 배깅은 그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머신러닝 같은 다른 부분은 그래도 뭔가 이해할 만한데 머신러닝에서 그 efficient net이랑 파인 튜닝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이 efficient net이 이것도 좀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 efficient net이라는 그 논문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처음에 이 CNN 모델에서 이제 좀 빛을 발했던 게 레스넷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이 오차가 한 5%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스넷이 처음으로 오차를 3%까지 줄였거든요. 그리고 레스넷이 50, 101, 152 계속 점차 이렇게 깊이가 좀 깊어지는 그 모델인데 뭐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레스넷처럼 깊이를 깊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모바일넷이라든지 뭐 제가 자세한 뭐 정확한 이런 모델명을 계속 얘기를 이제 안 하겠고 뭐 그러한 모델들은 그러니까 너비를 조금 넓게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모델,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깊이 아니면 너비를 넓히는 방식으로 넓혀 왔었는데 재작년에 발표된 efficient net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스케일이나 그러니까 이미지의 크기 아니면 모델의 깊이, 모델의 너비를 적절히 조합을 해보면은 이 오차를 더 줄일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온 게 efficient net이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파인 튜닝을 한 거는 저는 이미지 크기를 224 곱하기 224로 했습니다. 224 곱하기 224로 인풋을 넣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 efficient net이
그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웃풋이 원래 1024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넷 위한 모델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아웃풋의 결과 라벨이 아웃풋이 1024개가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건 1049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좀 레고맨키로 이 윗단에다가 이 인풋층이랑 이 아웃풋층에 좀 모델을 더 쌓아가지고 원래 여기 지금 이 단에서 1024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렐루라는 층이랑 댄스 층이랑 소프트맥스 층을 다시 쌓아서 결과 라벨이 1049가 나오게 했고 인풋은 그냥 사이드 224 곱하기 224를 넣는 네, 그러한 그 층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224 곱하기 224라는 이미지 사이즈를 인풋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과 라벨이 1049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절히 튜닝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사용한 거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예시로 한 번 더 그 7페이지의 사진을 예시로 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제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이미지는 224 곱하기 224가 당연히 아니겠죠. 직사각형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훈련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LAH 이거는 그냥 영상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을 때 그 명암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 어둡게 보이고 가까이 있을 때 밝게 깊이감.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평균화해주는 기법인데 그거랑 리사이즈를 해놓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 테스트 셋을 적용할 그 224개 네. 네. 그러면 그 224? 224로 그 픽셀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그거를?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를 뭐 224개, 그 높이를 이제 또 뭐 224로 잘게 쪼개서 뭐 그런 깊이라던가 색감이라던가 이거를 뽑아서 파인 튜닝을 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모형장을 살짝 켜가지고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순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뭘 하는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장에 라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장이 여기에 이제 여기 만약에 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 귤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어떠한 뭐 기계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귤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반으로 쪼개져서 나오는 이런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야지 네. 이제 그래야지 결과 박스가 있겠죠. 우리가 귤을 사 먹을 때 박스에 넣을 거 아닙니까? 이 귤을 이렇게 무조건 반달 형식으로 넣어야 되는 규격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에 사과를 넣었다고 치면은 여기는 귤만을 위한 곳인데 갑자기 사과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이 사과를 이 앞단에다가 이 사과를 넣었을 때 귤로 만들어주는 걸 한 겁니다. 파인 튜닝이라는 이 귤을 귤로 하고 이제 이 귤 모양으로 반 쪼개서 이렇게 넣어주는 이게 파인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약간 형 변환 뭐 그런 거라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네.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죠. 사과가 귤이 될 수는 없지만 컴퓨터에서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 곱하기 200이라고 치면은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에 넣을 때는 항상 같은 크기를 넣어야 돼요. 만약에 224 곱하기 224면 이렇게 224로 만들어 준 다음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훈련할 때 224 곱하기 224로 했고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적용하고 224 곱하기 224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지만 이 모델이 정확하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면 아예 오류가 나서 안 돌거든요. 그 모델에 넣을 때. 네, 뭐 그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텐서플로우나 그런 거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히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강사님이 좀 더 멋있게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네요. 제가 아는 건 거기서 끝입니다. 논문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사님, 마이크가 좀 많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좀 사운드가 큰 것 같아서. 다른 질문 없으시다면은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네네. 저번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구동되는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넣고 63 빌딩이니까 이제 63 GT 약간 이런 방법이 있고, 방법이 아니고 이런 사진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이런 게 저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좀 비슷하죠? 똑같죠?
환경고. 네. 코드를 보여주는. 코드요. 네. 이게 메인이 되는 코드인데, 이 카테고리 CSV가 뭐냐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0번부터 1048까지. 그러니까 0부터 1048이니까 1049개죠. 이제 이 메인이 되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제가 이거 그 포트 코어딩 된 서버에다가 켜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확도랑 그 인덱스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업로드한 사진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현재 시간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트래픽이 많아지고 동시적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게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측은 이런 식으로 이 프리프로세싱이라는 제가 모듈이 딱 3개가 있고 메인이 되는 이 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좀 전처리를 한 다음에 말씀드렸던 리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CLAH라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한 거를 이 numpy 어레이로 바꿔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처리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모델, 이 모델을 통해서 프레딕트를 합니다. 그 방금 전처리한 이미지를 넣어서 이 프레딕션에 넣으면은 이 맥스 밸류, 그러니까 치면은 이 정확도죠. 이 스코어를 가장 큰 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60% 이하의 값이 나오면은 좀 훈련이 아직 덜 됐거나 좀 그러한 이미지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50%의 값이 나오죠. 보이나요? 50%의 값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저의 역량이 부족합니다라는 멘트를 쳐주고 아니면은 결과를 출력해주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뭐 창덕궁이든지 뭐 63CT든지 그거를 좀 결과를 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확도 보여주는 코드가 있고 프레딕트 갖다가 사 프레딕트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델을 작성을 하면은 이제 메모장을 다시 켜서 그림판을 다시 켜서 맨 마지막 단에 소프트 맥스라는 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층이냐면 제가 이거 수식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 합쳤을 때 어떤 이 변수의 값들 2층이 있고 여기에서 이걸 거치면은
이걸 다 이 0번부터 1048을 더하면은 1이 되게 하는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수 A라고 치면은 A의 0번부터 그러니까 시그마 A의 i는 0부터 n까지 해서 이게 1이다 라는 층인데 2층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얻은 게 얘가 예측한 결과겠죠. 그거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머신러닝 수업을 나갈 때 강사님께서 훨씬 세련되게 설명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거 분의 1이 되겠죠. 그 하나의 값은. 그러니까 얘 하나의 값은 이거분의 1이 되겠. 그 이거분의 그 얘가 나온 값이 되겠죠. 네, 뭐 그렇고. 저는 60% 이상이어야만 출력이 되게 좀 작성을. 이 인계치는 뭐 제가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의사님 혹시 아직 안 되셨나요? 네, 안 들립니다, 강사님. 지지직 거리기만 하고 잘 안 들립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네. 아, 네. 저 인공지능관 조초로인데요. 네. 저거를 훈련시키려면 저 이미지들을 실제 웹상에 있는 이미지들을 알아서 추출해서 이게 훈련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미지들을 다 다운을 받아서 하드상에 저장을 해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는 네, 건지 이제- 궁금한데.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서초에서 그 엔코아 본사에 가서 제가 또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을 하기로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뭐 다른 건 사실 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때 그 쿠팡에서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사람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 머신러닝은 전체에서 한 10%도 안 된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모델만 잘 구현해 놓으면은 러닝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이 데이터를 다듬는 데에서 시간의 90은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좀 깔끔한 데이터를 얻었는데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가면은 거의 안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지저분한 데이터들이 있고 좀 그걸 어떻게 좀 걸러내야 하는지 좀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훈련시키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좀 클린한 데이터를 만들지. 네, 그렇네요. 네. 약간 그거를 좀 고민하는 게 제가 거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머신러닝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하드에 저장을 했고요. 이 데이터 크기가 다 합쳐서 한 30기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좀 좋은 GPU를 좀 써야 되고 막 이러한 좀 뭐라 하죠? 물질적인 좀 한계도 있고 약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들 좀 기회가 만약에 집에 그래픽 카드 좀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무에서는 DB에 저장하나요? 그렇겠죠. 당연히 DB에 저장을 하겠죠.
이제 그 주제가 뭔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DB로 저장을 해야지. 앞서 그 야구조 있잖아요. 이 3조였나요? 야구 데이터 하신 조들 같은 경우 원래는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그러한 데이터가 정돈이 된 그 데이터에서 뭐 이 어떠한 뭐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랑 조합을 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또 정보를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데이터 마이닝인데 그 이제 DB로 좀 해야지 좀 더 깔끔하게 접근할 수 있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려면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확실한 거는 DB에 저장합니다. DB라는 게 지금 그거 클라우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클라우드로도 할 수 있겠고 로컬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SQL 같은 언어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네. 저도 SQL은 잘 다루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정보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네네.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셨고 이제 앞에 그 데이터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에서 코딩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근데 말씀하실 때 이제 224 곱하기 224가 사진의 크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사진을 저장했을 때 그 모든 사진들이 다 크기가 다른 사진들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이제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다 다른데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이 전처리 단이 있고 이제 모델 머신러닝 단이 있고 이제 결과를 내는 단이 있겠죠. 크게 나누면. 이제 저는 이 전처리 단에서 그 모든 데이터를 같은 사이즈로 저는 224 곱하기 224로 했는데 384 곱하기 384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600 곱하기 600이 좋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또 이것도 좀 뭐든지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데이터를 작게 해서 적은 용량으로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미지 크기를 최대한 줄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뭔가 압축이 되면서 손실이 되는 정보들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러닝을 엄청 많이 돌려본 거 아닌데 그래도 돌려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224 곱하기 224, 384 곱하기 384, 600, 600 이렇게 돌렸을 때 결과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튼 그 모델에 224 곱하기 224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전처리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갖게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강사님의 코멘트는 텍스트로 주셔도 제가 필기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